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게 크리스마스 이브일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이제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보통 그 전주에 다 그 예약을 해놓습니다. 예약을 해놔서 이렇게 올리고는 있는데요. 오늘은 좀 아쉽게도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을 좀 뒤로 하고 뭐 저한테는 아쉽겠지만 여러분한테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요청을 주셨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제목이나 썸네일에서 아셨다시피 특정인을 어떻게 끌어당길 것인가, 그리고 특정인을 끌어당김에 있어서 어떤 단계나 어떤 방법론 같은 것도 좀 소개해드리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방법론을 준수한다기보다는 마인드셋이 갖춰지면 방법론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또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적절하게 섞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크리스마스라는 게 이제 커플들과의 그런 상징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특정인 그 자체를 끌어당긴 건 아니었고, 어떤 한 그 상을 끌어당긴 거죠. 제가 원하는 상을 끌어당겨서 저는 곧 결혼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제 목소리만 듣고 나이가 뭐 어떻게 예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예상 댓글로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연애를 굉장히 좀 오래 했고요. 그래서 그런 끌어당김을 통해서 결국 이제 결혼까지 이제 곧 하게 되는, 네, 그런 사람이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원래 다른 주제를 저는 이렇게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모두가 다 상황이 다르고 대부분 모든 환경이 다르고, 제가 계속해서 그 영상에서 말씀드리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모두 다 본인만의 가능태를 이제 쫓아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히 같은 가능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 환경이 다르고 각자가 가진 생각도 다르고 신념도 다르고 그 안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어떤 심리 상태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 하나에 맞춰서 말씀드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상담 같은 경우는 1대1로 이루어져야 하고, 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공통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특집 정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솔로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결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 하나 안 하나 특정인 끌어당김은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그 특정인을 끌어당기려는 욕망의 본질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본론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영상을 이제 자면서 듣기가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자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너무 이제 잠에 빠지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 특정인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욕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의 본질이 뭐냐,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특정인을 끌어당기고 싶어 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면 아주 좋은 건데 단순히 사랑이나 호감 때문뿐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느낄 어떤 행복과 안정감도 있을 수 있고요. 더불어서 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어떤 부족함을 채우려는 욕망,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안정감을 넘어서 내가 좀 돋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제가 뭐든지 이 트랜서핑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 중요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왜 끌어당기고 싶어 하시나요? 또는
특정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면 뭐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막 좋아한다거나 막 짝사랑한다는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냥 지금부터 이렇게 여들을 해서 결혼을 하면 딱 좋은 시기가 그때였기 때문에 그냥 제가 원하는 상을 끌어당겨서 결국 그 사람과 만나게 됐거든요. 그 사람을 끌어당긴 건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상을 끌어당겼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런 식으로 끌어당기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 특정 사람을 끌어당기고 싶어 할 때 여러분 그 욕망의 본질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나 펜듈럼 때문입니다. 제가 제 유튜브 채널 홈에 걸어놓은 그 원하는 것을 얻는 3단계 공식인데요. 결국 그 내용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1단계가 뭐였냐면 바로 펜듈럼 끄기였는데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펜듈럼이라는 것이 작동을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우리의 욕망이 되게 불안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사실 모든 욕망은 중요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특정인을 끌어당기고자 하는 그 중요성,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끌어당기는가 했을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이 돋보이고 싶어요. 자신에 대한 중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을 한번 제껴놔 봤을 때 여러분이 왜 그 사람을 끌어당기고 싶어 하는지 그 욕망의 본질을 먼저 파악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그 욕망의 본질이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올바르지 않은 본질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여러분 그 중요성을 내려놓으시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펜듈럼으로서 끌어당기고 있는 어떤 욕망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제가 펜듈럼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 안 드릴게요. 펜듈럼의 가장 중요한 속성,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다. 그게 펜듈럼의 목적이고 그것이 펜듈럼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펜듈럼이 가장 바라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욕망을 커질수록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체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기보다 펜듈럼에게 욕망을 뺏기고 에너지를 뺏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창조적 감정은 펜듈럼도 뺏지 못해요. 그리고 감사라는 창조적 감정, 희생이라는 창조적 감정들은 펜듈럼도 그 에너지를 빼앗지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형성된 그런 끌어당김에 대한 욕망은 굉장히 좋은 욕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아닌 내가 돋보이고 싶은 어떤 중요성에 대한 갈망,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 안정되고 싶은 거, 경제적으로일 수도 있고, 심리가 안정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가 했을 때, 내가 연애를 하면 조금 더, 이게 내가 더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일까나, 그런 욕망,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 중요성을 내려놓을 만큼 그 욕망이 끌어오실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끌어당길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을 때 펜듈럼 끄기가 먼저예요. 정말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다른 중요성에 대한 욕망, 제가 말씀드리는 내가 돋보이고 싶은 거라든가 그런 부류의 욕망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그 사람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첫 단계가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자, 이거는 게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게임이고 여러분이 관찰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관찰하고 있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본인을 바라볼 때 그 본인이 내가 이 사람을 끌어당기는데 사랑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욕망으로 끌어당긴다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그 게임의 감독이라고 봤을 때 그 사랑을 이루어주고 싶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갖고 하기 싶겠어요? 반대로 가고 싶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람에 대한 중요성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네, 첫 번째,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펜듈럼을 끄는 방법이고요. 특정인을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 네, 이러한 펜듈럼이 우리의 에너지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표와의 거리를 오히려 멀어지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감정을 내려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펜듈럼에서 벗어나야만 그 목표와의 거리를 좁힐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펜듈럼을 내려놓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건 욕망을 가볍게 만들고 균형을 깨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균형을 깨지 않는 거는 과도한 욕망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난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될 것 같다. 나 인생은 이제 망할 것 같다. 이 사람과 이어지지 않으면 난 정말 뭐 무슨 일이라도 버릴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 그거 자체가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중요성을 낮추는 연습. 펜듈럼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냐면 중요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낮추는 의식적으로 낮추는 그런 습관 먼저 들이시고 특정인을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 가장 이게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펜듈럼 끄기. 네, 첫 번째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가능태 공간이라고 잡아볼게요. 제가 그 앞선 영상에서 그 목표를 이루는 3단계 제가 대표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제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렸고 제가 거기는 최단 3단계로 줄였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라는 건 했는데 지금 그 목표가 설정이 된 거잖아요. 특정인 끌어당김이라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영혼의 목표라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가능태 공간. 이 두 번째 제가 말하는 대주제가 될 수 있겠고요. 자, 끌어당김에는요. 그리고 트랜서핑에는 가능태 공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가능태 공간을 선택하냐 하면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현실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당연히 이 모든 가능태 공간에는 당신과 특정인이 가까워지는 현실도 있고요. 멀어지는 현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끌어당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현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가능태를 선택해야 하고요. 네, 이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되고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분 끌어당김이란 뭐냐 하면 그 상태에서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집착하면 안 돼요. 어렵죠. 균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마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말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해는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번째 단계 가능태 공간에서 알아둬야 할 건 뭐냐?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내가 펜듈럼을 꺼서 첫 번째에서 펜듈럼을 껐기 때문에 이제 가능태 공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선택하냐? 트랜서핑에서 현실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애를 써서 막 이거를 이루고 막 목표로 가까이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트랜서핑 공간에서 내가 뭘 선택한다는 거는 이 외부 의도를 통해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외부 의도란 뭐냐? 현실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대주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가능태 공간이 있고 그 가능태 공간에는 이미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현실? 여러분과 특정인이 잘 이렇게 만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여러분들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창조를 해볼게요. 창조라고는 하지만 이미 창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현실이 어떤 장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원하는 건 다르고 다 이제 원하는 현실을 다르고 원하는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현실의 한 장면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현실을 여러분이 창조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 현실은 이미 있습니다. 그 현실로 이제 나아갈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집착 줄이기 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현실을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 현실로 갈 수 있을까요? 또는 이 현실로 선택을 하긴 했는데 이 현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착이 생길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선택한 현실에 대해서 끌어당김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주에는 균형력이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균형력이 없다면 우주 공간은 완전히 뒤죽박죽 될 거예요. 특정인에 대한 강한 집착은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트랜서핑에서는 잉여 포텐셜이라고도 해서 강한 집착을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에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제 균형력이라고 하는데요. 균형을 유지를 하면서 현실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것을 유지하려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사람을 꼭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해 안 가시죠? 그 사람을 강하게 원할수록 시크릿에서는 뭔가 강하게 원하고 강하게 내가 어떤 그 현실을 창조할수록 그것이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지만 트랜스서핑에서는 오히려 거기에는 반대를 합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라고 말했을 때 저는 사실 시크릿에 대한 어떤 그런 단점들을 보완한 게 저는 트랜스서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고 그 사람을 꼭 가져야 한다 이런 집착 자체를 내려놔야 해요. 자, 그럼 제가 마인드 하나를 여러분께 제시를 할 건데요. 그 중요성과 균형력을 낮추는 한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자, 이렇게 말해보세요. 받아들이기 힘드세요? 그럼 아직 집착이 있는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졸고 계시는 분도 있고, 지금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자, 다시 한번.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네, 여러분들 그 사람을 지금 끌어당겨서 정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되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안 됐을 때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결과를 끌어당긴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오히려 되는 쪽으로 더 여러분을 끌어당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요. 바로 세 번째, 집착 줄이기 단계입니다. 네, 제가 대주제 세 번째를 집착 줄이기로 뽑아봤고요.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영혼과 마음의 조화를 시켜서 끌어당김을 실현하기. 네. 조금 길긴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혹시 따라하고 싶으신 분은 따라하셔도 돼요. 영혼과 마음의 조화로 끌어당김을 실현하는 단계가 바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끌어당김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뽑아라 하면 바로 저는 영혼과 마음의 조화라고 생각해요. 영혼과 마음의 조화란 뭐냐? 앞에 영상을 쭉 정주행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영혼과 마음의 조화는 쉽게 말해서 내 영혼이 그걸 원하고 내 마음도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영혼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맞는 사람일까? 라고 신호를 보내요. 근데 여러분들 영혼은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이 계속 그 사람이 맞다, 맞다, 맞다 이렇게 설득해야 된다면 실제로 그 사람이 아닐 확률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불안감이나 부족함에서 비롯된 욕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신호는 직관적이고 평화로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신호를 신뢰하고 감정적인 집착 대신 자연스러운 흐름에 여러분을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네, 쉽진 않지만 그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그 펜듈럼 끄기 단계와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낸 욕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을 때는 마음의 욕망이 커진 상태고 영혼이 원하는 건 실제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펜듈럼을 끄는 게 필요한 거고 정말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평온하고 정말 평화로운 감정이 느껴진다 하면 영혼의 신호가 오케이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이 자꾸만 영혼을 설득해야 되는 단계라면 오히려 영혼은 뭔가 찝찝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항상 끌어당김이 잘 될 때는 어떻게 잘 되냐면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내가 뭘 억지로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잘 돼요. 네,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포인트고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과 마음을 조화시키는 단계가 바로 4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제가 지금은 좀 복잡한 단계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그 제가 3단계 공식 말씀드린 그 단계만 보셔도 굉장히 많은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이 조금 어렵다 하시면 그 3단계 영상 보셔도 되는데 저는 이 특정인 끌어당김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영혼과 마음의 조화를 하는 순간 끌어당김은 끌어당기지 않아도 끌어당겨져요. 이거를 이해하신 분들은 한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그 영혼과 마음 통째로 원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 자동 기능처럼 이렇게 바로 끌어당겨집니다. 굉장히 신기한 거를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5번째 가보길 텐데요. 5번째는
과정의 심상화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 3단계 공식 영상에서도 과정의 심상화는 정말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정의 심상화란 뭐냐? 단순히 결과 자체를 상상하는 거, 예를 들어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제 알콩달콩 사는 뭐 그런 거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순간순간들을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 또는 함께 있는 편안한 순간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겁니다. 자, 과정의 심상화에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학생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끌어당기고 싶어. 그럼 그 사람과 같이 수업을 듣는 거 먼저 해야 되겠고,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는 거, 그 사람과 같은 조가 되는 거,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겠죠. 단 여러분이 대학생이 아니라면 뭐 이게 쉽지 않은 게 여러분의 제가 여러분의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환경에 맞춰서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을 한번 과정을 심상화해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의심을 내포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게 필요하냐? 결과를 상상했을 때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면 바로 의심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정의 심상화를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트랜스서핑에서도 굉장히 방법이고요. 과정을 심상화할 때는 의심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복잡하지만 첫 번째 펜듈럼 끄시고 욕망 줄이시고 집착을 줄이시고, 자, 과정의 심상화 하시면 돼요. 영혼과 마음이 조화된 상태에서 과정의 심상화만 계속해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과정의 심상화 할 때 중요한 점은 구체적인 실천까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심상화를 할 때 계속해서 균형력의 작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작용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게 어떻게 안 생길 수 있냐 하면 실천을 할 때, 실천이라는 건 별게 없습니다. 특정인 끌어당김을 할 때 잉여 포텐셜을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은 나 자신의 매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매력을 키우는 거고, 뭔가 이게 실천이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이렇게 막 억지로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반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과정의 심상화를 계속해서 한다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때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그냥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재밌죠? 네, 그렇게 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재밌습니다. 네, 저는 사실 과정의 심상화 단계가 제일 재밌어요. 뭔가 끌어당길 때 이러한 일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진짜 되네? 진짜 되네? 이게 계속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 커질 겁니다. 네, 5번째 과정의 심상화였고요. 실천에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이제 막 이게 내 행동과 이렇게 노력으로 하지는 말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작은 행동이에요. 작은 행동과 작은 조율이 필요하되 상대방에게 어떻게 관심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이 큰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부담 안 되게 그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는 그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에너지를 존중하는 거,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두 사람 간의 에너지 필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 즐기세요. 게임처럼. 네, 재밌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 제가 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요, 정말 특정인 끌어당김 아니더라도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단계는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놓아버림의 역설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놓아버림의 역설이라고 제가 왜 표현을 하냐면, 놓아버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끌어당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포기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놓아버릴 때 집착이 이루어지지가 않고요. 집착이 완전히 버려지고, 자, 놓아버린다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 이미 그 현실이 이루어졌고 그 현실을 나는 선택했다라고 믿는 것인데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놓아버리기가 가장 어려운 단계긴 합니다. 저도 못해요. 네, 저도 못하는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아버림에 대해서는 정말 딱 한 영상을 정말 길게 만들 정도로 어려운 단계입니다. 사실 저도 잘 못하고, 자, 놓아버림의 역설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특정인을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집착을 버리고 이미 원하는 그 가능태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현실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 문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균형력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고 균형력이 사라지게 되고 목표가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냥 이루어질 거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과정이지. 그래서 그 네빌 고다드가 말한 결과에 사는 것과 굉장히 일치하는 그런 마인드가 바로 놓아버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 결국에는요. 특정인 끌어당김의 완성은 뭐냐? 특정인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특정인 끌어당김의 완성은 뭐냐 하면 특정인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내 삶의 조화를 이루는 데 달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겠다는 막 이런 욕망이 막 저도 나오네요. 자, 특정인 끌어당김의 완성은 특정인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내 삶의 조화를 이루는 게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특정인을 끌어당기고 그 사람을 가지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더 조화로워지기 원하는 분들은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특정인 끌어당김의 놓아버림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6단계인가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특정인을 끌어당기려는 욕망의 본질을 파악해라. 펜듈럼 끄기와 굉장히 유사하고요. 두 번째는 가능태 공간을 인식하기. 가능태 공간이 있고 그 사람을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가능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해라. 그리고 세 번째, 집착 줄이기, 균형력을 이해하기. 뭐 이런 건데 꼭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중요성을 낮추기. 그리고 네 번째, 영혼과 마음의 조화. 가 일어났을 때 끌어당기면 실현이 된다. 자연스러운 흐름. 그러니까 트랜서핑이라는 게 여러분 서핑이 뭐예요? 파도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파도 타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즐겁게 긍정적으로 게임하듯이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과정의 심상화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실천을 조금씩 해보자. 왜? 균형력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는 게 이제 놓아버림의 역설. 특정인 끌어당김의 완성은 특정인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내 삶의 조화를 이루는 데 달려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마지막으로 짧게 그냥 제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뭐 비혼주의 이런 거 아니고 요즘 뭐 젊은 사람 MZ들의 비혼주의 굉장히 많고 결혼하지 않고 나 혼자 살겠다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느껴질 때 오는 어떤 그런 성숙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어떤 거를 끌어당겼냐 하면 저는 제가 원하는 상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직장은 뭐 이 정도였으면 좋겠고 연봉은 뭐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고 얼굴은 뭐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고 성격은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끌어당겼고 제가 원하는 가능태를 선택을 했고 그대로 될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까지 했습니다. 소개팅도 받고요. 제가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소개팅도 받고 그 전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해봤고 했는데 다 안 됐어요. 다 안 됐어요. 이상하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집착을 버리고 한번 제대로 특정인 끌어당김을 해보자 해서 제가 원하는 상을 했을 때 단 첫 번째 소개만에 결국 그 사람이 완전하게 저랑 이렇게 좋아하게 됐고 첫 번째 만남부터 사귀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5, 6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곧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간 여러분들 그동안 그 전에 몇 년 동안 노력을 했을 때도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끌어당김을 제대로 하고 이 외부 의도, 가능태를 선택해서 정말 이 외부 의도를 실현시켜서 현실을 트랜서핑하기 시작했을 때 단 한 번의 소개만에 그런 사람과 이어지게 됐고 결국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제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정인 끌어당김이란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에 타는 겁니다. 게임을 하듯이 진짜 어디 뭐 하와이 바다에 가서 서핑을 하는 여러분의 모습 상상해 보세요. 서핑을 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 특정인으로 가는 어떤 그런 파도에
탑승해 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특정인 끌어당김에 대해서 요청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또한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셔도 되고요. 실제로 메일까지 보내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댓글로는 최대한 많이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주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그냥 들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실에 따라서 집착하지 않고, 저도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특별한 주제에 막 집착하지 않고 중구난방이에요. 제가 보시면은 처음 시작해 봤을 때부터 해가지고 완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 떡상 하든 말든 뭐 하면 좋겠죠. 저도 돈 벌면 좋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뭐 본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저도 중요성을 내려놓고 여러분께 가치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제 에너지 통로도 좋아지고요. 사람은 다 에너지 필터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 필터를 통해서 나갈 때 어떤 에너지를 방사하냐에 따라서 또 저한테 들어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채널은 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혜택을 받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특정인 끌어당김 궁금하신 분들 댓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댓글 남겨드릴게요. 저 댓글 굉장히 잘 달아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나침반이었고, 오늘은 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조금 제가 진지하지 않고 가볍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